자, 오늘 10월 17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만의 외인이 현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6일 내내 외인들이 매도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실까요? 일별 매수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 4,200억을 외인이 매수를 했죠. 선물에서 막판에 밀었네요. 185억 정도 밀었는데 뭐 크게 밀린 건 아니고, 현물에서 4,282억을 샀는데 그 전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16일 내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7거래일 만에 매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전에도 크게 매수를 한 건 아니에요. 그 전이라고 해서 478억 한 번 매수를 했고, 그 바로 전날 5,100억 매도를 하고, 그 전날에 1,100억 매수했다가 그 전날에 2,900억 매도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전에도 계속. 그만큼 외인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빤스런을 하는 분위기였고, 거기에 환율이 계속 뛰고, 환율을 지켜줘야 될 외병채는 지금 정부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래도 좀 장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7일 만에 그래도 외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재밌었던 게, 장초에 시작했을 때는 2차원지가 엄청나게 셌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에코프로 형제 실적이 시장 컨센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때의 실적이 바닥이 아니었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씩 2차전지가 강한 느낌이었고, 다만 이제 장중이 흐르면서 한 10시 반 정도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부터 외인들이 우리나라의 매수세, 아까 현물 시장의 매수세를 강하게 끌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장초만 해도 거의 보합이었어요. 근데 마감할 때는 3.12% 정도, 3.3%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3%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초에 강했던 2차전지는 조금 장 중반에는 빠져나왔다가 내려왔다가, 반도체는 다시 끌어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더 센데, 금융섹터 이런 쪽 주가가 좀 안 좋을 때 방어주 역할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빠졌고, 엔터주가 요즘 상당히 안 좋죠. 엔터주가 한때는 뭐 되게 좋았었는데, YG부터 해가지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핑크가 좀 재계약이 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엔터력도 좀 안 좋았고, 단기 테마로 움직였던 유가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금 고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영향을 받아서 강세를 보여줬지만, 현재 시간 유럽 시장을 좀 볼까요? 유럽 시장을 보면은 현재 혼조 정도의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아까 장초에 시황 쓸 때보다 좀 올라갔네. 아까는 장초에 독일이 마이너스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독일이 0.02%, 강보합 정도, 영국이 0.4%, 플러스 프랑스가 0.1% 정도 강보합 정도. 아까는 그 파란색이 더 많은데 지금 조금 빨간색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장초보다는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유로스톡스도 아까 제가 시황 쓸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보합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날수록 좋은 뉴스도 좀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그나마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 연준 의원들이 동결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좀 많아졌습니다. 지금 비둘기 파적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페드워치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이 거의 뭐 비등비등했다가, 지금은 금리 동결 쪽에 90%, 90.1%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라와버리면은 이제 11월 1일날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걸 시장에서 90%가 넘게 동결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충격을 주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특히 이스라엘 전쟁도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부분들을 흔들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좀 보면서 금리 동결만 돼도 사실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전쟁만 조금 쉽게 지나간다면은 금리 동결, 이제까지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시장의 악재였는데, 금리 동결로 좀 돌아선다면은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쨌든 간 3,300까지 갔다가 금리 인상하면서 계속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부서져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게 동결 내지는 이제 한 번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시장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제일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맞을 만큼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맞을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지쳤겠지만은 지금은 잘 버티다가 지금은 사실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 매매를 할 때 빠른 매매를 주로 하는데 9월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만 가지고 가고 돌리질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유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튈 때 탁탁탁 튈 수도 있는데 이게 장이 요즘처럼 안 좋으면은 종목이 장 초에 힘을 썼다가 장 후반에 밀리는 경우를 되게 흔하요. 실제로 시장이 최근에 우리 정강 후약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 장 초에 장초 강하다라고 들어갔다가 후에 밀려버리면 시장이 밀리면 종목들도 같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종목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좀 지루하더라도 버티는 시기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조금 이 국면만 좀 지난다면 다시 또 매매를 좀 돌리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또 종목들도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이스라엘 전쟁이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겠죠.